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최근에 목이 존나 아파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죠? 자, 오늘은요 경제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현재 이슈 간단히 한번 복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제목은 주공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투자하고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재 흘러가는 경제 관련 이슈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2년 새 23%가 급등했다. 현재 제가 월세, 전세, 임대차 시장 부동산을 한번 둘러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8월 달에 현재 임대차 3법 2순환이죠. 1순환은 아니고 2순환 4년차가 도래를 하는데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현재 구옥 아파트 비율, 그러니까 준공 20년을 초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를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이 57.3%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광주, 부산, 그 다음에 울산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만 우리가 현재 재건축을 논하고 있는데 지방도 낙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방도 재건축 이슈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지방 재건축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대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 울산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 어디에 투기할까? 어디에 투기해야 피를 조금만 흘리고 극대치의 투기 수익을 얻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공아파트만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투기꾼들의 눈이 정확하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보다 비싼 게 서울의 주공아파트들입니다. 왜 존나 비쌀까요? 그렇죠. 바로 이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새로 탄생할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또 잘 알아요. 투기꾼들이. 주공아파트는 오세훈 윤석열 시대에 가장 몸값이 극대치에 열 것 같습니다. 우리 주공아파트들은 아파트 초창기, 그러니까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에 최고의 입지에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고 이 주공 아파트들이 현재 30-40년 차에 현재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1순위죠. 자, 우리 돈 없는 투기 어린이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극대화된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서울의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면 바로 이외의 기사에서 살펴본 광역시급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지방 주공 아파트에 올인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 광역시 주공 아파트도 정부 주도하에 최고 입지에 대규모 단지로 건설이 되어 있고 2022년 현재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재건축의 최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우리 투기 언니들은 대전시, 부산, 광주 가장 낙후된 주공 아파트들을 찾아서 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건축 주공 아파트들 어떤 것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지는 각종 블로그라든가 카페, 오픈 채팅방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산의 재건축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세권 아파트에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이런 건설사들의 광고성 의뢰를 받고 이런 기사를 좀 작성을 하죠. 주로 학세권 단지가 곽강을 받는 이유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 안전, 통학 안전에 대해서 부모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정하는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학세권이 거론이 많이 됩니다.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자녀라면 최소 6년에서 중3까지 10년 가까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사를 못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낀 아파트들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수요도 많은 상황이죠. 일명 학세권은 학원가들하고도 연계해 있어가지고 아파트 입지의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큰 도로를 건너지 않는 선에서 초품화 들어봤죠.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내에 끼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떨어져 있다면 도보권이면 더 좋고 큰 대로를 건너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권이 선호되는 이유는 유해시설이 입지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다고 아까 기사에서도 보도가 됐죠. 그러나 가끔 보면 오래전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초등학교 주변은 이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낙후된 시설, 유해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공무원들이 단속도 안 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정을 해본 결과.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해당 아파트 단지 펜스에는 2022년 4월 15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공사를 중단한다는 이런 문구들이 현재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초유의 공사 중단, 둔촌주공 15일 0시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설함에 있어서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공사비 받아낼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1만 2천여 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인 둔촌주공이 건설사와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현재 둔촌주공의 총 가구수는 1만 2032가구고 일반 분양은 4786가구로 당첨 확률도 높죠. 여기 일찍 진입한 투기꾼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합원에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은 조합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존심보다는 공사가 지연되면 곧 손해다 이런 동물적 감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재건축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둔촌주공이 공사를 중단한다.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 같아요. 반면 원조 조합원들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소송을 불사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조합 분담비가 늘어나게 되죠. 법원은 일도 양단 판결보다는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만 수억 돈을 벌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조합장이 사인한 그것의 법적 효력을 현재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이것을 권리를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조합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시공사에서 쳐내고 최고의 아파트를 현재 건설하기 위한 전투적인 이런 상황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정비업체라든가 조합장은 공사가 길든 짧든 급여를 계속 챙길 수가 있죠. 월급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 기간이 길어지든 말든 소송을 하든 말든 크게 피해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분담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금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죠. 자, 신반포 7차 아크로 단지로 강남권 첫 공공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남권에서는 이 임대 아파트를 극혐하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이 선호되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신반포 7차에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손해볼 일을 이 조합원들이 할 리가 없는데 이걸 왜 추진할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손해갈 일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주고 용적률 용도지역도 상향해주고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원래 이런 공공재건축 사업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게 상례인데 여기는 오히려 임대주택이 34가구 줄어들고 오히려 가구수는 235가구로 늘어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LH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국민들이 공급 부족 비판이 서울 지역에 많다 보니까 아마 땀 흘리듯이 챙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장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면제해준다는 게 현재 가장 큰 이슈죠. 여기 보시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대충 보면 13억에서 8억, 약 5억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여기 보시면 약 2억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죠.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면제해줄 때까지 아파트를 팔 이유가 없겠죠. 현재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의 매물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도 있죠. 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확고해지면서 아파트 시장의 물건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5월 11일 취임시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죠. 일부에는 겨우 1년 정도밖에 중과 유예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 세금 때문에 매각을 주저하는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고 2022년 5월 11일까지는 스탠바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시장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뭐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고 1년 후에 중과세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건데 결국은 파는 자가 승자일지 1년 이후까지 안 파는 자가 승자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후에도 아마 중과세를 국민 여론이 아마 비등해서 폐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백화점 이야기인데요. 현재 롯데백화점이 3대 백화점 중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이런 백화점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개 백화점 중에서 이 8개 백화점만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돈을 투자하겠다, 현재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백화점 점포 수가 롯데가 가장 많고 신세계가 13개, 현대백화점이 약 16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중에서도 약간 좀 재래시장에 비교되는 덧대기 시장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백화점이 숫자도 가장 많고 백화점에 걸맞지 않는 그런 판매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악평이 좀 많은 백화점입니다. 롯데가 8개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구조조정을 할 모양이에요. 당연히 집중 케어하겠다는 그 지점 8개 주변 아파트 위주로 투기 접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 명동, 강남, 잠실 여기는 뭐 서울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 이외의 수도권인 인천, 수원, 동탄, 부산 2개 점 있죠. 여기는 리브랜딩 그리고 투자 확대를 가속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거리두기 폐지되고 하면 쇼핑 또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용도 늘어날 거고 이 8개 위주 백화점 주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슬세권은 아니더라도 이런 쇼핑센터가 있으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는 역사를 끼고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주변 8개 주변 아파트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도에 한양대가 반도체 공학과 SK 하이닉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번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익 있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이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과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1억이죠 무조건. 여기 보시면 고려대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계약학과죠. 계약을 통해서 차세대 통신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는 요즘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학과를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을 하고 연세대는 LG하고 손을 잡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는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카이스트도 반도체 공학과, 그 다음에 한동대 반도체 공학과를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력이 약간 좀 딸리면 한동대 반도체 학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려대 배터리 학과 개설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에 포함이 됐던 한정공대,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인데 여기도 현재 신입생을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도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 계열사의 취업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쭉 내려와서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4월 13일 주가는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68,700원에 아직도 6만전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단타가 아닌 이상 이런 분석이 다 쓰잘데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등 주식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수를 늘리는 게 장땡이고요. 개미들이 똑똑해져가지고 하락장에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개인 수익률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예전같이 멍청한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해서 현재 한국의 금리가 선반영된 상태로 각종 신용대출이라든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만간 5%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도 현재 대출 금리 부담을 상당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상당히 좀 현재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미국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코인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현재 너무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출 이율이 1%만 늘어나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클수록 1% 이율만 올라도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아파트 보유자라면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현재 주식을 팔아서 예금 적금으로 들고 있는 현재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서 예금 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위험자산으로 암호화폐, 주식을 언급하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예금, 적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암호화폐가 요동을 치죠. 주식도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자,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안전자산으로 예금, 적금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물론 예금, 적금이라는 것도 대규모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예금 적금 이자가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지, 몇 프로 안 된 사람들이 예금 적금 한다고 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암호화폐,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아라. 저는 차라리 그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현금 보유가 안전자산일 수 있겠으나 아래 보듯이 지속적으로 현금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든 땅이든 이런 실물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예금 적금 드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자 보도를 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시중 통화량은 2021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는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이 무조건 안전자산이다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 그만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M2 기준인데요. M1하고 M2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M2는 당연히 M1을 포함한 그런 통화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조만간 3%를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현재 최고 물가 상승률인 8.5%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3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0.25%에서 0.5%로 계속해서 빅스텝이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0.5%씩 수차례에 걸쳐서 인상하겠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8.5%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니까. 근데 반면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 목소리가 나가리 된 것처럼 완전히 몸살을 앓게 돼요.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래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자,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몇백억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업 부채가 부담이 되겠죠. 부채 이율이.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도 비상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 기업의 투자 부진이 있어서 경기가 하강 압력을 받고, 우리가 현재 투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상환해야 될 이자가 커지니까 투자가 이축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 압력이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고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이 되겠죠. 당연히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 그리고 원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겹쳐서 수출 부진이 장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그제 연준이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로 40년 만에 최고치, 1982년 이후에 거의 40년이죠. 정확히 40년 만에 최고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움찔했었죠. 용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는 용산과 종로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고도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이라든가 종로 여기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해버리는 이런 행동력, 자신도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면서 말로가 좋지 않겠다, 이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용산 공원도 최고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길을 끈 분양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주 운정 3구역 제1풍경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지가 엄청나죠. GTX A 운정역 최근거리에 분양하는 물건인데요. 투기꾼들을 비롯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GTX역 주변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반드시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최선의 선택입니다. 투기 어린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죠. 무려 200대 1을 넘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TX 운정역에서 가깝죠. 일단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GTX 주변 반드시 투자 물건으로 한번 확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 쿠팡 물류센터가 현재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약 2,00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4월달부터 테스트를 하고 내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 중에 가장 최대 규모고 우리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고용 일자리 규모죠. 여기 보시면 약 2,5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그 지역 일대 아파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지역에 여성, 중장년층 위주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대구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목소리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데 더 이상 부동산 공부를 멈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언론 보도, 어제 있었던 주요 경제 보도 뉴스 위주로 한번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